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EBS에서 지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18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교육당국에서는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도 쉽게 출제될 거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언론 등 주변에서는 아니다, 작년처럼 수학과 영어 쉽게 나오면 오늘 변별력을 어떻게 해? 올해는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아니야, 지난번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요. 우리 수험생들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은 주변에서 여러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 그것도 전 영역에 걸쳐서 자기의 실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수능 고득점의 바로 지름길입니다. 특히나요, 이렇게 수능이 쉽게 나오는 추세라면 자기가 어떤 특정 과목에 약점이 있으면 절대 원하는 대학에 수능 점수로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 어떤 탐구 영역이 좋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자, 6월 모평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탐구 영역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특히나 사회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의 각 과목별로 특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요, 오늘 시작으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사회탐구 영역 중에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지리군 학습법 특강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학년도 수능 대비 사회탐구 영역 지리학습 특강 지금 시작합니다. 네, 6월 모평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6월 모평 정말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어때요? 중요할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도 들었죠? 6월 모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6월 모평 등급에서 너가 수능까지 오를 것 같아? 그 등급이 너 등급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6월 모평은 6월 모평이지 절대 수능 점수가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6월 모평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이 중요한 이유 바로 첫 번째는요, 6월 모평을 통해서 전국 2016 수능 응시자 중에서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3월 학평과 우리가 4월 학평을 보았습니다. 우리 현역들은요. 자, 그런데 이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요, 네, 현역들만, 재수생, N수생들은 보지 않고 현역들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 위치가, 내 등급이 조금은 수능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6월 모평을 보고 나면 3월 학평, 4월 학평에 비해서 등급이 조금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모평은요, 수능 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네, N수생들은요, 여러분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수능 공부를요, 적어도 1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월 학평 봤죠? 4월 학평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역들은요,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중간고사 때문에 한 달 정도 수능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5월 돼서 졸업 앨범 사진 찍고 스승의 날이라고 뭐 기념 행사하고 그랬더니 6월 모평이 2주밖에 안 남았어. 모든 학생들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현역들은요, N수생들에 비해서 6월 모평 점수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또 공부 잘한 친구들이 재수 3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점수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내 실력이 전국 대비 이 정도다,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6월 모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월 모평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왜 6월, 9월을 치게 될까요? 네, 6월, 9월 모평을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여러분들 성적을 통해서 이 정도 난이도면
등급 구별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 아, 요 정도 주제 이 교육과정 출장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2016 수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6월 모평이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6월 모평 성적이 절대 수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의 내 성적이다. 그리고 올해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어떤 곳에서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중간 시험 정도다. 딱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6월 모평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선생님은요, 여러분에게요,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터넷 강의 효과적인 활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학습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지리 과목에 대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이것만은 꼭 나온다 라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2주 후에 6월 모평을 보게 됩니다. 성적이 나오겠죠.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전국에서 내 위치가 결정이 되고, 아, 수시 지원할 때 이 정도 대학이 가능하겠구나. 정시로 갔을 때는 이 점수는 이 정도 대학이 가능하겠구나.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경쟁에 대한 불안함에 떨게 되겠죠. 네, 남과의 경쟁 피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걱정되고 불안해 하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봐요. 남들보다 늦게 서서 걷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중간에 멈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요, 늦게 내가 걷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나는 걷지 못하는가 봐.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못 걷는 사람이야. 라고 주저 앉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다면요, 주변에 아이들 보세요. 뭐 조카들이라든지 동생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모평은요,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이 결승점이지, 지금 우리가 6월 모평을 치고 나서 내 성적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서서 걷는데 나는 못 서서 걷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남들보다 내가 조금 늦게 걸었으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지금 걷는 게 당연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요, 네, 수능에서의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또 다시 성공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지리, 세계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인터넷 강의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인터넷 강의는요, 줄여서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은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어느 장소에서 또 어떤 시간대에 또 얼만큼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강이죠. 인강의 매력입니다. 이런 인강 덕분에 교육의 지역 격차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와, 강남에 저기 파락군에 대치동에 저기 학원 선생님 너무 좋은데 지방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요. 자, 이렇게 인터넷 강의는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듣다가 조금 듣다가 그래 멈추자, 또 들으면 되니까 조금 또 듣고 또 멈추고 오늘 공부하기 시간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틀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절대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인강을 우리는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바로 편리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편리함을 버려야 돼요. 어떠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거나 아니면 학원의 수업처럼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하는 요일에, 정한 시간에 나는 얼만큼 공부하겠다라는 것을 정해가지고요, 계획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완강. 어떤 강의든 간에요. 완강을 하셔야지 여러분 성적이 오릅니다. 자, 그래요. 지금은 인터넷 강의가 발달해가지고요, 전국에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요,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성적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또 완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완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안에 완강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그 계획대로 인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떤 편리함을 버려야 되느냐? 네, 바로 핸드폰을 버리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요, 학교 맨 앞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선생님 침을 맞으면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핸드폰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 나는 의지가 있어서 핸드폰 안 쓸래.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듭니다. 선생님도요,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 손을 잡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뛰어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런 의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 전원을 반드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가방에 넣어두세요. 절대 책상 위에, 내가 공부한 책상 위에 핸드폰을 두지 말자고요. 그럼 반드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핸드폰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편리함을 버리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금 인강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너 설명 잘하네, 맞아, 고개를 끄덕여 넘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요, 설명을 잘 듣고 그래, 열심히 필기해요. 맞아, 필기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은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얘가 이렇게 설명하네? 얘가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과 판서한 내용을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몇 번이 맞을까요? 어떻게 공부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학생인 거죠. 자, 인강을 들을 때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요, 생각을 하십시오. 저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기를 하십시오. 인터넷 강의는요, 장점이 있어요. 현장 강의와 다르게 선생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설명해봐. 또 다시 설명해봐. 그래, 나 이거 알아. 넘어가고. 자, 멈추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강이,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의 것이 100%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인강 활용법으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복습하기입니다. 복습을 하지 않는 인강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죠? 예전에 봤던 거 혹시 영화 볼 때 이해가 안 된 친구들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볼 때 이해 잘 되고 깔깔 웃었어요. 하지만 기억나는 거는요, 거의 없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죠? 아무도 복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경우 요즘에 어떤 녀석들 해가지고 2탄 나온 거 있잖아요. 이 2탄이 나오면 그 영화 배급사에서 케이블 TV에 그 원을 다시 방영해 주기도 합니다. 줄거리 연결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도요, 어떤 TV나 컴퓨터 영상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을 당시엔 당연히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선생님 열심히 강의 설명을 하니까요. 하지만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처럼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강의 보통 50분 기준으로 해서요, 50분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으라고 했죠? 그렇죠. 멈추고 생각하기 하면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나면요, 반드시 20분 정도는, 과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지리 과목 같은 경우는 1시간 수업 경우 20분은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습을요, 3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의 수강 후에 바로 20분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날 잠자기 전에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요, 책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공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어떤 강의, 어떤 내용을 들었지? 나 기억이 안 나. 그럼 눈 뜨고 책 다시 펴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주에 인강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일요일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 중에 1시간 타임을 비워서 그 타임에 자세하게 복습을 쭉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습
3번. 어떻게? 수업 끝나고 바로 잠자기 전에 그리고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다면 인터넷 강의 절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나 EBS를 이용해서 혹은 나 다른 강의를 이용해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성공 후기, 합격 후기의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이 지리군의 학습 비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선생님이 강의한 강의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지리 학습법, 세계 지리 학습의 비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개념입니다. 자, 모든 사회 탐구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절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모평엔 좋은 점수는 받지만 수능엔 좋은 점수 받지 못한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개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출은 왜 잘 보지? 기출은 기출문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 잘 보는 거지 수능은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단단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2학년 겨울방학부터 1학기까지는 무조건 개념 공부만 해. 선생님 기출 문제는 언제 풀면 되나요? 네, 적어도 6월 모평 끝나고 풀어요. 개념이 다 정리된 후에 기출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목표는요. 6월 모평이 아니라 수능이니까요. 자, 개념 공부라는 건 우리 지리에선 이런 겁니다. 지형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느 지형이 어떤 형성 원인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런 지형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해안 지형 같은 경우는 사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빈의 수는 어떻게 이용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문지리 쪽 같은 경우는 자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에너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그 에너지 자원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게 바로 개념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공부가 중요합니다. 단단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개념 공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개념 공부가 완벽하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물론 과목 간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리 과목에 있어서는요. 개념 공부만 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나는 정말 너가 말해서 개념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이 모양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리는요. 한국 지리, 세계 지리는요. 요 한 가지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요. 자료입니다. 자료 해석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자료 해석 연습이 없으면 절대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단단한 개념 정리 후에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 설명한 개념인 지형 같은 경우는 지형의 경우 어떤 자료를 출제됐느냐? 지형도로 출제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해안 지형의 어떤 사빈이란 이 지형이 지형도 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거를 연결해야지. 즉 개념과 자료를 연결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지리 중에서 자원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자원, 어떤 자원이 소비되고 이런 것을 각 여러 통계값이 다양한 그래프 자료로 표시됩니다. 출제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그래프 속에서 이 ABC, 가나다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과 자료를 연결할 수 있을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화면은요. 작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1차 에너지 ABC의 전국 대비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발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발문과 그다음 아래쪽에 A, B, C 각 통계값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죠. 요것을 바로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 3, 4, 5번 요것을 선택지, 선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발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 어느 개념인지 요거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ABC가 어떤 개념인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10번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석유 에너지 자원 수입 어떻다, 무연탄 유연탄 수입과 생산이 어떠어떠하다, 천연가스 수입과 생산이 어떠어떠하다, 특징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단순히 줄글로 나와 있고 옆에 그래프 하나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에서 에너지 자원이에요. 자료에서 ABC가 뭐다? 특징이 뭐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념은 알고 있어도 교과서에 나온 줄글은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기는 뭔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개념과 자료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칠판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방금 개념 같은 경우를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의 그런 줄글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공부할 때 구조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자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1차 에너지로 출제되거나 그리고요. 전력 에너지, 전기를 의미합니다. 혹은요. 신재생 에너지로 출제됩니다. 즉 자원이라는 문제를 발문을 통해서 알았을 때 아,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요. 그리고 1차 에너지는요. 무조건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를 소비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얼만큼 많이 소비를 하느냐, 혹은요 얼만큼 많이 생산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소비와 생산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소비량, 생산량이 어떻다. 그리고 소비, 생산 지역이 어디다라는 요 개념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문제 보자고요. 발문을 보시면요.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발문에 1차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에너지가 아니라 1차 에너지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뭐죠? 권역별 생산 비중입니다. 바로 생산 뭘 물어보는 거죠? 생산 지역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아, 1차 에너지 생산의 생산 지역이구나. 그러면 영남권 100%는 천연가스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개념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줄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너리즘 아니겠구나.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다. 특히나 개념 공부를 할 때 자료와 개념이 연결할 수 있도록 개념 공부를 해야지 개념 공부 따로 자료 공부 따로 해서는 공부도 200시간이 걸리고요. 효과도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개념과 자료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강의에서 개념과 자료를 연결한 방법을 수능에 최적화된 개념을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한국지리, 세계지리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인터넷 강의 활용 방법. 첫 번째, 편리함을 버리자. 두 번째, 핸드폰을 버리자. 자, 그리고요. 네, 완강을 꼭 하자. 자, 이런 거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리 과목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시 모집 증가와 정시 모집 감소,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등 달라진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한 발 앞서 세울 수 있는 기회. 6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강동 구민회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대문 문화회관. 6월 모의고사 이후 학습 대책은 물론 2016학년도 수시 전략의 밑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입시 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이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평까지의 학습 스케줄과 그리고 약 180여일 남은 수능까지의 학습 스케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주하고 사실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죠. 네, 너무 중요한 6월 모평까지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학습 비법이 뭐였죠? 네,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네, 개념 공부 지금 거의 끝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개념 공부가 안 끝났어도 괜찮아요. 1학기까지만 개념 공부가 단단하게 끝내면 되니까요. 아직 개념 공부가 안 끝났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당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공부가 정말 중요한 사탐 과목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공부가 끝난 학생과 아니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구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개념 공부가요. 끝낸 학생입니다. 개념 끝낸 학생은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야, 여기서 개념이라면요, 이런 겁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수능 문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어느 단원에 어느 개념이 출제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개념 책 한 번 다 봤어, 인강 한 번 봤어가 끝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출제되는 부분의 세부적인 개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원 같은 경우는 1차 에너지에선 생산과 소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 생산, 천연가스는 울산에서 100% 생산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조금은 남아있는 학생들은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6월 모평까지요. EBS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EBS는요. 연계 교재 2개 있습니다. 과목마다 조금 다른데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는요. 모두 공통적으로 2과목, 2교재입니다. 수능 특강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인데요. 그 중에서 6월 모평까지는요. 수능 특강 교재가 출간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 6월 모평의 수능 특강 교재에서 약 70% 정도를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의 고득점을 나는 받고 싶다. 그리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개념 공부가 대략적으로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바로
EBS 수능 특강 교재로 공부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분명 두껍습니다.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특강 교재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 정리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라 라는 건데 그냥 줄글러 쭉 나열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요. 개념 공부가 끝낸 친구들은요. 개념 부분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나 내가 놓친 개념이 있는지 확인 정도만 하고요. 자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료, 기출 자료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는 모두 풀고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 인터넷 강의 해당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강의 같은 경우는요. 들으시면 좋고요.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깨알 같은 광고죠. 자, 그래서 EBS 수능 특강 교재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네, 이제는 기출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어떤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나요? 대표적인 사설 문제집 한 두 권 정도가 있고요. EBS 문제집도 있고요. 뭐 여러 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평가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가면요. 모든 기출문제들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하기 일일이 귀찮으니까 네, 어떤 문제집이든 기출문제집 정도는 꼭 한 권 구매를 하셔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옛날 문제들 있죠. 뭐 2010년, 2009년, 2011년 이런 문제는 풀 필요 없고요. 2012, 2013, 2014 작년까지 한 3개년 혹은 4개년 정도의 문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공부가 끝낸 친구들은요.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걱정이 많은 우리 친구들 한국지리 선택, 세계지리 선택을 늦게 하고 또 국수형 공부를 하느라고 개념 공부를 끝내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6월 모평 2주 남았지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꿋꿋하게 개념 공부 이어서 쭉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수능이지 6월 모평이 아니에요. 남들은 지금 걷고 있지만 나는 지금 못 걸었지만 결국 우린 다 같이 걷게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개념 공부 꾸준히 6월 모평 스케줄은 상관없이 개념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6월 모평 점수가 안 나오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조금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3월 학평, 4월 학평을 봤습니다. 아마 지리 선택, 사회탐구 선택이 늦은 친구들은요.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봤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혹시 안 본 친구들은요. 3월과 4월의 학평 문제를 꼼꼼하게 실전처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엔 틀렸지만 지금 내가 개념 공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개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3월, 4월 학평 땐 틀렸던 문제들이 이제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월, 4월 학평과 6월 모평 수능 출제 범위가 똑같습니다. 즉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중요한 부분은 출제하는 부분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자, 3월, 4월 학평을 풀고 틀린 부분의 개념을 보다 집중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6월 모평 대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적은 등급은 우리가 만족해 할 만한 등급이 안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수능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6월 모평 이런 식으로 대비를 꼭 하자고요. 자, 그 다음은요. 180여일 남은 우리 마지막 목표인 수능에 대해서 수능 학습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까지는 약 180일 남았는데요. 기점이 딱 두 개 있습니다. 6월 모평과 그 다음에 그렇죠. 9월 모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종착진 수능 이렇게 있습니다. 자, 6월 모평을 통해서 6월 모평 전 그리고 6월 모평 성적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사탐 과목을 공부할 겁니다. 선택할 겁니다. 결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6월 모평 이후에 성적이 나온 이후에
나 사탐 바꿀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8월 다가와서 9월 모평을 앞두고 나 이걸 바꿀 거야. 절대 안 됩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결정을 하시고 이 이후에는 절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6월 모평 성적으로 난 안 될 것 같아. 미리 포기는 하지 말자고요. 왜? 여러분은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셔야지 여러분 성적이, 수능 성적이 대박이 납니다. 자, 그럼 6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9월 모평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네, 개념 공부가 끝내 있는 상태겠죠. 이때부터는요, EBS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탐구 과목은요, EBS 연계 교재가 2권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입니다. 6월 모평은요, 수능 특강에서 70% 출제되고요.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요, 수특과 수능 완성에서 70% 연계되어 출제합니다. 따라서 아니 70%를 교재에서 연계 출제하는데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수입니다. 연계 교재 공부를 하시고요. 개념 공부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수특 교재, 모든 수능 완성을, 모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터넷 강의를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특 플러스 수완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풀이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문제를 1번, 2번, 3번 답을 푸는 것이 아니라 발문을 통해서 이거는 이러한 개념 주제구나. 자료를 통해서 개념을 자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고 한 번 더 개념을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9월 모평을 6월 모평보다는 성적이 올라서 성적표를 받을 겁니다. 신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9월 모평 이후에는 새로운 걸 하셔나 안 됩니다.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을요, 복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과 9월 모평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뒤 수능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EBS든 다른 사이트든 파이널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던 인강 선생님이 이거 수능에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 강의를 꼭 들으시고 수능 시험장에 가십시오. 전날까지 복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월 모평 점수는요,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절대 6월 모평 성적으로 여러분 대학 난 여기 갈 거야. 여기밖에 안 돼. 너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 이 사탐 과목 안 돼. 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버렸다면 혹은 만약에 새로 선택했다면 꼭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6월 모평과 수능까지 대략적인 학습 스케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오늘 통해 선생님이 3가지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인강 활용법, 그리고 지리 학습 비법, 그리고 스케줄, 그리고 주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네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6월 모평, 수능, 9월 모평 이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됐죠. 어떻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요. 자, 그럼 먼저 한국 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모두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 개념을 연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 한지 선택했는데요. 세지 선택할까요? 세지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선택자 수가 너무 작아서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지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세계지리 같이 선택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요,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념 주제예요. 개념 중에요. 공부한 내용이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이거죠. 세계지리는 선택자 수가 적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서 사탐 10개 과목 중에 6번째로 많은 학생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학생을 선택했어요. 세계니까 내용이 정말 많지 않을까요?
네, 내용이 적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는 나오는 부분만, 출제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출제하는 과목이 바로 세계지리입니다. 쉽게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 세계이기 때문에 많지만 출제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지리를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고 나 한지 선택했어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세지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우리 한지보다 더 쉬워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지리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1단원에 출제되는 거죠. 바로 국토인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네,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연속으로 수능에서 대동여지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인식에서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대동여지도의 개념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 대동여지도의 개념은 6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해볼까요? 분첩, 절첩식, 목판본이고요. 그리고 도로,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을 단순히 1번부터 6번까지 대동여지 특징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내신 때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네,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통해서 실제 지도상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수로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자료와 개념을 연결하는 연습. 그것은 대동여지도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국토인식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지리지입니다. 조선 전기 지리지의 특징, 후기 지리지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념과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항상 자료에서는요. 사례를 줍니다. 자료의 서술 방식이, 지리지의 서술 방식이 백과사전식이냐. 딱 나열돼가지고 개념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줄글로 여기는 이러한 곳입니다. 특산품 뭐고요. 이렇게 쭉 줄글로 나열된다면 이건 전기지리죠. 이건 후기지리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형 부분이죠. 지형 부분에서는 여러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용된다. 이것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형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형도 상에서 육지에 점이 찍혀져 있으면 이거는 뭐다? 사빈입니다. 파랑 퇴적에는 사빈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이용돼요. 그리고 바다에 점이 찍혀져 있으면요. 이런 지형도는 요거는 갯벌, 간석지입니다. 요렇게 자료를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개념 뭐가 될까요? 네, 사빈의 육지점의 입자 크기랑 바다점, 갯벌의 입자 크기랑 비교를 통해서 뭐가 평균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냐 적으냐. 네, 사빈의 입자가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 요거까지 개념을 연결하는 거. 요것이 바로 수능 공부라는 것입니다. 수능 한국지리 공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연습을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의 지역차. 한국지리 20문제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죠. 이 기후의 지역차는 기온과 강수의 지역차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요. 기존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 기후의 지역차도 마찬가지예요. 출제되는 부분에서 항상 또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울릉도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월별 강수 편차 가장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고요.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관령. 고도가 높기 때문에 최낭월 평균 기온이 낮은 곳이다. 그리고 연강수량도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월 모평까지 수능 특강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EBS 교재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EBS는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기존의 교과서 개념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 나온다면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 우린 당황을 해요.
하지만 수능 교수님들은 연계교재니까 연계교재 나온 걸 출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후의 지역차에서 이번 수능 특강 때 언급했던 지역의 기후의 지역차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네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구라고 하면 어떤 기후가 특징이죠? 데프리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강수량이 적고 너무 덥고 이런 곳입니다. 네, 강수량이 적은 곳으로 우리는 주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과 연강수량을 해서 강릉이 연강수량이 많고 대구는 적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기온 비교에서도 8월 기온, 여름의 기온을 비교합니다. 여름 기온 데프리카 더워요. 그런데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요 최한월 기온을 묻습니다. 겨울에는요 어디가 더 따뜻하고 어디가 추울까요? 네, 최한월 기온은요 대구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는요 일반적으로 최한월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가 큰데요 기온의 연교차는 또 강릉에서 대구가 최한월은 더 따뜻한데 연교차는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예외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특강에만 출제되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을 연계교재에서 물어보고 우리는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네요. 인문 지리에서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도시 구조입니다. 업무 지역과 주거 지역의 특징을 확실히 정리하고 자료에서 이것이 업무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네, 자원. 우리 앞에 설명했던 자원입니다. 자원. 여러 통계 자료 관련된 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원이 1차 에너지 자원 중에 무엇인지, 전력 에너지 중에서 무엇인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무엇인지 개념과 자료를 연결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업이죠. 공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이 있습니다. 조석자, 섬재잇 6개 공업이 있는데요. 자, 요것을 접근하는 식을 선생님이 인강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6개 지역을 자료에서 A부터 D 4개를 묻거나 혹은 3개를 블랭크해서 물어보는데요. 요걸 개념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료를 통해서 울산과 경북을 봅니다. 울산과 경북 중에서 울산이 조금이라도 출하액이라든지 종사자 비중이 높다면 이것은 조선, 석유, 자동차 공업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경북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섬유, 제철, IT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접근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에서 얘기하는 공업이 어떤 공업인지 체크를 하고 이에 관련된 공업 개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연습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출제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출제돼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교통이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인구 등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은 자연지리, 인문지리 내용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지 나 수능 보러 가도 돼.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공부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세계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는요. 처음 단원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세계지도입니다. 여러 종류의 세계지도 대략 한 6개의 세계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세계지도에 사진 자료 있죠.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어떤 세계 지도 자료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계 지도의 특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연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되니까요. 나 공부 못했고 세계지 선택한 지 얼마 안 됐고 6월 모평 그냥 볼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요. 반드시 첫 단원에 세계 지도 종류 6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계지는 이런 게 많아요.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단에서 뭘 배우냐면요. 바로 기후와 지형을 배웁니다. 세계지리에서 가장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지역 중에서는요.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 열대기후지역입니다. 빠짐없이 출제돼요. 열대기후, 열대우림, 사바나 기후, 열대계절풍 기후. 세 가지 중에 열대우림과 열대사바나, 건기우기 요걸 물어봅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어렵게 출제된다면 태양회기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요. 기후와 지형이 연결되는 포인트를 출제합니다.
건조 기후 지역과 그다음에 건조 지형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대, 한대 기후 지형, 기후와 빙하, 주빙하 지형 등 기후와 지형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시사와 관련해가지고요. 최근에 네팔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네, 세계의 대지형입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대지형 관련해서도 개념 꼭 정리하세요. 6월 모평에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네, 각 지역에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들도요. 출제되는 곳은요. 5개 미만입니다. 요거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종교 다양하죠. 동남아시아 지역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종은요. 출제되는 곳이 딱 2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20문제 중에서 12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요. 자, 그 다음은요. 인구와 도시입니다. 세계의 인구와 도시를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해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및 도시의 특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자원, 에너지 자원과 농업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반드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농업에서는 2가지로 출제됩니다. 식량작물, 기호작물 2가지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 너무 쉽지만 그냥 주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 마지막 단원에서는요. 갈등과 관련된 지역, 분쟁과 관련된 지역 마찬가지 5개 미만입니다. 이 갈등과 관련해서 이 분쟁과 관련한 지역들 정리하시면 그냥 맞춥니다. 쉽게 출제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계속 5개 하는데요. 환경 문제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 쉽게 출제되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지만 그래도 6월 모평 잘 보고 싶어 하면 뒷페이지 가서 갈등 부분과 특히나 환경 문제 한번 읽기만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마지막 문제, 환경 문제 관련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이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유리하고요. 세계지리 선택자 수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요. 세계지리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제하는 부분에서 또 반복적으로 출제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한디 세지 공부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육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이 중요하다는 거. 개념 공부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개념과 자료의 연결고리 찾는 연습 선생님과 같이 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한국지리, 세계지리 학습 스케줄과 과목별 주요 내용 이것만은 공부해야 된다 제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은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지리 과목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6월 모평 정말 중요한 시험이긴 하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 목표 수능까지 쉬지 않고요. 그러나 서둘지 않고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2주 앞 남은 6월 모평과 180 남은 수능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승이었습니다.